폭동의 도시 LA.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순간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총도 들지 않았고 무장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등장은 도시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은 소방관도 아니었고 군인도 아니었으며 카메라 앞에서 영웅처럼 소개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한국계 이민자들이었습니다. 헬리콥터가 도시를 감시하고 연기와 불꽃이 도심을 가득 메운 날, 누군가는 창밖을 두려움에 바라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소파에 앉아 TV 속 소식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조용히 현장으로 나선 이들이 있었습니다. 빗자루를 든 손, 조심스럽게 유리 조각을 줍는 무릎, 땀을 닦을 시간도 없이 상처 입은 이들의 무릎에 붕대를 감는 눈빛. 그 어떤 뉴스도 보도하지 않았던 이 장면들은 도시의 진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거리에서, 망가진 창문에서, 폭력의 잔해 위에서 그들은 다시 희망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그 단순한 말 안에 담긴 위대함. 이 영상은 그 위대한 평범함에 대한 기록입니다. 폭동 한가운데에서 서로 다른 언어와 피부색을 넘어서 사람이 사람을 돕는다는 그 아름다운 진실. 그들이 보여준 건 총보다 강하고 소리보다 깊은 조용한 용기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실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은 영웅들, 그들의 따뜻한 손길이 어떻게 도시 전체를 바꾸었는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TV를 켜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긴급 뉴스라는 붉은 자막. 진행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긴장감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LA 시내에서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헬리콥터 카메라는 혼란에 빠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도로는 완전히 통제됐고 주방위군의 트럭이 도심 곳곳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어떤 건물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은퇴한 소방관 마크 스펜서는 그 광경을 소파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죠. 예전 같으면 내가 현장에 있었겠지. 그러나 지금은 그저 뉴스 속 장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결정은 마음이 아니라 손과 발이 먼저 내렸습니다. 자동차 열쇠를 움켜쥐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가 도착한 메인 거리.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수백 명이 행진하고 구호를 외치던 그 길은 이제 깨진 유리 조각과 종이 조각, 버려진 신발들만이 흩어져 있는 고요한 전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에 띄는 장면 하나. 노란 안전조끼를 입고 거리 한복판에 선 이들. 조심스럽게 유리 조각을 쓸어 담고 손에 든 쓰레기 봉투를 바꾸며 거리를 정리하던 이들은 모두 한국계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젊은 남성은 굽은 허리로 바닥을 쓸고 있었고 그 뒤를 따르던 여성은 쓰레기 봉투를 교체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50대의 어르신은 손에 작은 삽을 들고 사람들 발에 닿지 않게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하나하나 치우고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엔 임시 응급처치소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정돈된 물병, 사이즈별로 정리된 붕대, 종류별 진통제, 그리고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로 인쇄된 라벨들. 마크는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준비된 시스템이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닌 그저 그 일이 옳기 때문에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이른 아침, 어제의 자원봉사자들이 다시 거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이지만 여전히 묵묵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작은 남자아이가 울면서 응급처치소로 달려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들어온 건 젊은 멕시코계 여성. 무릎이 까져 피가 난 아이를 본 한 자원봉사 여성이 다가가 스페인어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앉으세요. 물 가져다 드릴게요. 그 짧은 한마디가
여성의 얼굴을 놀람과 감동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녀는 동양인의 입에서 들려온 친절한 자기 언어에 처음엔 어색해하다가 곧 눈물을 머금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용히 한마디 했죠. 그라시어즈. 고맙다는 그 한마디는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음악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크는 알게 됐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은 처음이 아니었다는 걸요. 이미 여러 차례 함께 움직이며 훈련받은 것처럼 누가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도와야 할지를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후에도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거리에 조명을 설치하고 안내 표지판을 만들며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을 위해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공간은 점점 확장되어 갔습니다. 한인교회는 임시 피난처가 되었고 주차장 한켠엔 무료 진료를 위한 의료버스가 세워졌습니다. 지하실엔 물과 통조림, 의약품, 옷, 장난감이 질서 있게 보관됐고 출입국 사무소 근처엔 법률 안내 테이블까지 마련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건 그들이 도운 이들의 국적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류가 있든 없든, 언어가 통하든 말든, 누구든지 다쳤다면, 목이 말랐다면, 무서워 떨고 있다면 그들은 말없이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이들이 한국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거리에 쓰레기를 치우고 아이들에게 전통 음식을 가르치고 노숙인을 치료하고 불안한 엄마에게 법률 정보를 전했습니다. 마크는 기록했습니다. 하루하루 공책에 이 평범하지만 놀라운 사람들의 이름을, 행동을, 미소를. 그리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무기가 아니라 바로 이 따뜻한 마음들이라는 것을. 도시가 조금씩 안정을 되찾는 듯 하던 어느 날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더 격렬하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화염병을 든 시위대가 코리아타운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도망쳤고 누군가는 숨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불은 실제로 터졌습니다. 한 병의 화염병이 작은 한국 음식점 앞에 떨어졌고 불길은 삽시간에 입구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60대 할머니. 이게 제 인생 전부예요. 불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그녀의 눈에는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자원봉사 남성이 창고로 뛰어가 소화기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또 한 여성은 물탱크에 연결된 호스를 끌고 나왔고 또 다른 사람은 도구가 가득 담긴 공구함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소방관 출신 마크도 그 호스를 잡고 불을 향해 물을 쏘았습니다. 팔은 떨리고 연기에 눈이 따가웠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게 주인 할머니는 자신이 어떤 창문에 물을 뿌려야 하는지, 어떤 곳에 가스관이 있는지 알려주며 함께 싸웠습니다. 서로 얼굴을 본 지 불과 사흘. 하지만 그들은 마치 오랜 시간 함께 훈련해온 팀처럼 움직였습니다. 30분 불과의 싸움. 온몸이 젖고 연기로 목이 탔습니다. 하지만 결국 불길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놀란 듯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건 거의 전문가 수준입니다. 저희보다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진압하셨어요. 그 순간 마크는 느꼈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들이라는 걸요. 불을 끄고 난 후 가게 주인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부터 여러분을 위해 반찬을 더 많이 만들게요. 그녀의 그 한마디에는 감사와 따뜻함과 이젠 나도 누군가를 돕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시위대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멕시코계 주민 카를로스 산체스.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걸 보고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가족, 이웃들을 이끌고 그 다음 날부터 자원봉사에 참여했습니다. 통역을 도왔고 정리도 도왔고 그의 커뮤니티가 필요한 물품 리스트를 공유하며 연대는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흑인계 미국인 교사 안젤라 윌리엄스가 학생들을 데리고 코리아타운에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김치를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그 요청에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기꺼이요. 그리고 그렇게 폭동의 불길은 김치 수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은 전통 음식을 만들고 다른 아이들은 거리 청소에 참여했고 각자의 언어로 응급처치 안내를 도왔습니다. 아이와 어른, 흑인과 백인과 라틴계와 한국계, 그 누구도 너는 우리와 달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말했습니다. 우린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누군가 도와야 할 때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어떻게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전통이 섞인 곳에서 그토록 완벽하게 협력할 수 있었나요? 그 대답은 서로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가득한 도시 한가운데에서 그들은 믿음이라는 불씨를 지폈고 그 불씨는 더 이상 사람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비추는 따뜻한 불빛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도시는 점점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피곤할 법도 한 그들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도 거리로 나왔고 늘 같은 자리에 같은 손길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인 교회는 완전히 임시 피난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얀 담요가 정돈된 침대, 벽을 따라 걸린 손전등, 각 침대 아래엔 개인 물품과 의료용 키트가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표, 숙소 이용 규칙, 긴급 연락망. 그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이것은 급히 만든 대피소가 아닌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공동체의 응급대응 시스템이었습니다. 의료버스엔 한국계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자신의 휴가와 주말을 반납하고 노숙인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혈압을 재고 작은 상처를 치료하고 병원이 너무 먼 사람들을 위한 의료 상담까지 진행했습니다. 누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셨어요? 자원봉사자는 대답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언젠가를 위해 조금씩 쌓아왔어요. 우리가 가진 걸 나눠야 할 날이 올 거라 믿었거든요. 그 말에 담긴 조용한 확신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희망을 심었습니다. 법률 안내 테이블에서는 젊은 자원봉사자 진아 씨가 이민자 가족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집에 왔을 때 문을 열어야 하나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 그녀는 변호사는 아니었지만 수년간 이민법을 공부했고 기본적인 절차와 보호 방법을 안내할 수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엄마는 두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무서워 떨며 묻고 듣고 적고 그리고 돌아갈 땐 한층 안정된 얼굴로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모습은 누군가의 삶이 바뀌는 순간이었고 그 변화는 작은 안내서 한 장, 친절한 대화 한마디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지하실에는 여전히 봉사자들이 물품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음식, 약, 생필품, 옷, 아이들 장난감. 누군가는 그것을 정리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나르며 서로에게 우리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엔 서로 다른 공동체가 함께 있었습니다. 한국계, 멕시코계, 흑인계, 백인, 다양한 이들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웃고 함께 일하고 함께 음식을 나눴습니다. 어떤 날은 김치를, 어떤 날은 타말레를, 어떤 날은 간단한 샌드위치를. 그리고 모든 날 그 음식에는 함께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함께 청소를 하고 청소년들은 함께 번역을 도왔고 어른들은 자리를 지키며 조용히 공동체를 뒷받침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나의 도시 전체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거대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본 마크 스펜서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야 한다. 그는 매일매일 기록한 메모와 사진을 모아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 책에는 깨진 유리 조각을 10번 쓸던 젊은 남성의 손도, 무릎이 까진 아이에게 붕대를 감아준 여성의 눈빛도, 자신의 식당을 지키기 위해 소방용 호스를 든 할머니의 용기도 담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진짜 영웅은 슈퍼히어로 복장을 입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전조끼를 입고 손엔 빗자루와 붕대, 생수 한 병을 들고 가장 필요한 곳에 조용히 나타납니다. 이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시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던 장소에서 사람들의 삶을 지켜낸 진짜 LA의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지도 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준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영웅이 되는데 필요한 건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그저 도와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평범한 사람들의 선택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함께 느끼셨다면 그 마음을 오래 간직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지만 따뜻한 불씨 하나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조용히 남을 도와주는 누군가가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그런 따뜻한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 또 하나의 희망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누구보다 평범하지만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들의 감동 이야기를 전하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진짜 이야기들을 세상에 더 많이 전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당신의 가슴을 울리고 위로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하루가 누군가의 작은 기적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함께입니다.